장인어른 차가 중고차라고요? 예비 사위는 비웃었고 그날 저녁 여자친구의 얼굴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그 사위는 하객 명단을 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다가 모든 걸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 오는 봄날 오후 딸 민서는 남자친구 지훈을 아버지에게 소개했다. 작은 분식집 구석자리,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그 평범함을 견디지 못했다. 장인어른 되실 분이 여기서 식사를요? 그는 젓가락을 집으며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아버지 박정호는 낡은 점퍼를 벗으며 말없이 웃었다. 여기 떡볶이가 참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던 곳이라네. 지훈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동자에는 불편함이 흘렀다.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구두는 빛이 났다. 민서는 괜히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오른 불안이 금세 창피로 변해갔다. 아버지, 다음엔 좀 좋은 데서 만나면 안 돼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 속엔 지훈의 눈치를 보는 흔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상처보다 이해가 먼저였다. 지훈은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요즘은 이런 데서도 결혼 상견례를 하나 봐요. 그 한마디에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다. 젊은이는 말이 솔직해서 좋군.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의외로 묵직했다. 그날 분식집 안의 기름 냄새보다 더 진한 건 부끄러움이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오래도록 그들의 관계를 따라다녔다. 며칠 후 민서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사세요. 좋은 차 한 대 없고 양복도 낡았어요. 바람이 스산하게 스쳤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죄스러웠지만 지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혼하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도 좀 격식 있게 보이셔야죠. 그 말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차갑게 박혔다.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결혼식 날엔 양복 새로 맞추시면 안 돼요? 그 회색 양복 너무 오래 입으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서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는 새 양복 대신 오래된 양복을 깨끗이 다려입기로 했다. 손끝으로 주름을 펴내며 중얼거렸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법인데. 민서는 방 안에서 몰래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뭔지 몰랐다. 체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부녀 사이의 벽이 되었다. 결혼식 전 첫 가족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지훈의 부모는 깔끔한 정장 차림,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박정호는 세탁소 냄새가 배인 양복을 입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음식이 참 고급스럽네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상대방 귀에는 어색한 겸손으로 들렸다. 지훈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런 곳은 자주 안 오시죠? 박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주로 김치찌개집이나 다방에서 사람을 만나죠.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아버지는 포크를 들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민서 양이 그 점만 이해해준다면야. 그 말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박정호의 가슴에는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민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우리 그냥 나갈까요? 그녀의 눈가엔 분노와 창피가 함께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예의는 지키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묘한 강단이 있었다. 지우는 그런 장인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 피했다. 그날 밤 민서는 한참을 울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랑보다 커져버린 현실 앞에서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두 집안의 대화는 많아졌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엔 언제나 묘한 온도 차가 있었다. 드레스, 예식장, 혼수, 신혼집. 그 모든 단어가 사랑보다 계산에 가까웠다. 민서는 어느 날 사위될 지훈의 어머니와 함께 웨딩숍에 갔다. 어머니는 하얀 드레스들을 둘러보다가 한마디 했다. 민서 씨는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니까 순백색보단 아이보리 쪽이 낫겠네.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지만 민서의 마음엔 작은 돌처럼 남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우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좀 꼼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가 우리 엄마라고 말할 때마다 민서는 마치 선이 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집안과 그쪽 집안. 언제부터인지 그 구분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예식장 미팅 자리. 지훈의 아버지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혼주석 위치는 신랑 쪽이 중앙이죠? 민서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작게 흔들렸다. 민서는 그 표정을 눈치챘다. 그녀의 손이 식탁 밑에서 조용히 떨렸다.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결혼식 때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짧은 침묵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누가 불편해지면 안 되지. 괜찮다. 난 네가 행복하면 됐어. 그 말이 따뜻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렸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결혼이 행복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민서는 예식장 측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신부님, 계약자 명의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측으로요. 민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네? 계약은 제가 했는데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신랑 측 부모님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용을 내는 쪽이 중심이 된다. 그 단순한 문장이 결혼식의 규칙이자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장인 박정호는 계약서 사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쪽이 더 여유 있겠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예식장 앞. 그는 자신이 처음 계약했던 담당자를 찾아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신랑 쪽에서 다시 진행한답니다.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불편하신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퇴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한 손에는 낡은 영수증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계약금 영수증과 딸이 직접 썼던 아버지 고마워요라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다. 그의 눈가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민서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신랑 측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민서 씨 아버님이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셨더라고요. 역시 어른이시네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다. 세상에 공짜 예의는 없었다.
그날 밤 박정호는 다리미를 들었다. 그리고 딸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결혼은 행복하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리냐? 결혼식 전날 밤 민서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얀 드레스를 고이 걸어둔 방 안에서 그녀는 자꾸만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아버지는 잘 주무시고 계실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불이 꺼진 집안,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거기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구두를 천천히 닦고 있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내일은 신부 아버지가 멋있어야 하잖니. 그는 웃었지만 손은 잠시 멈추지 않았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목이 메었다. 아버지 예식장 일은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가까이 다가가 그 구두를 바라봤다. 구두의 밑창은 닳아 있었지만 반짝반짝 빛났다. 그 빛은 아버지의 마음 같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아버지 내일은 제가 꼭 아버지 손 꼭 잡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다.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딸이니까. 그는 다시 구두를 들고 천으로 조심스레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민서야, 네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 말이 끝나자 민서는 눈을 감았다. 조용한 주방에 다리미의 철컥거리는 소리와 아버지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다. 말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를.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민서는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미소를 지었다. 예식장 로비는 하얀 꽃과 리본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신랑 지훈의 부모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듯 자연스러웠다. 박정호는 한쪽 구석, 혼주석 뒤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복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했다. 넥타이 핀은 딸이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랑 어머니가 사회자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혼주석 중앙은 신랑 부모님 자리로 부탁드릴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진행자가 무대 위에서 말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의 양가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신랑 부모가 먼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신부 측 아버님, 박정호님. 박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순간 몇몇 하객이 속삭였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야? 생각보다. 평범하시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습관 같았다. 민서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아버지가 죄인처럼 서 계셔야 하지? 그 순간 그녀의 시야 너머로 예식장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 아버지의 옛 동료들, 그리고 그중 가장 앞에는 박 회장님이라 불리던 인물이 있었다.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공기가 바뀌었다. 아버지의 고요한 눈빛이 이제 곧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식전 리허설이 끝나고 하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각이었다. 예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였다.
처음엔 그냥 단체로 온 하객인가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안내 직원이 허리를 깊게 숙였고 예식장 매니저까지 직접 뛰어나왔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하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 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여럿 들어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리셉션 테이블에 놓인 하객 명단 리스트를 살짝 짚었다. 직원은 손이 약간 떨린 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박정호 명예회장 초청 인원 동행 7인. 그 순간 예식장 공기가 바뀌었다. 그 이름은 그냥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그룹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그룹은 신랑 집안 식구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이름이었다. 신랑 지훈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잠깐만요. 저분들은 어느 쪽 손님이시죠? 매니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신부 측 박정호님 쪽입니다. 미리 예약된 VIP 동선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조용했지만 꽂혔다. 지훈의 아버지 표정이 굳었다. 신부 측이라고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지훈도 동시에 명단을 확인하려다 손이 멈췄다. 그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장인이라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엔 당황, 경계, 그리고 아주 조금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아버님이 우리 회사 그 박정호 회장님 쪽? 지훈은 입술을 2번이나 달싹였지만 끝까지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민서는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머리는 혼란인데 가슴은 다른 감정으로 뜨거워졌다. 부끄러움이 처음으로 자랑 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박정호는 그때서야 천천히 예식장 입구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여전히 같은 양복, 같은 구두였다. 아까 그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다. 몸을 과하게 세우지도 않고 누굴 내려다보는 기색도 없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직원에게 말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구석자리면 됩니다. 다른 분들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직원은 허리를 더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VIP실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대화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갔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소리로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입술이 떨렸다. 지훈의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동안 체면을 말하던 사람들만 불편해졌다. 단 한 사람만 자연스러웠다. 박정호였다. 그의 태도가 보여준 건 단순한 재력이 아니었다. 품격이었다. 결혼식 본식 입장까지 이제 10분 남았을 때였다. 예식장 측 매니저가 갑자기 뛰어와 말했다. 혼주 대기실로 잠깐만 모두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작은 대기실 안에는 5명만 모였다. 신부 민서, 신랑 지훈, 신랑 부모, 그리고 박정호.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예식장 로비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누구에게 그랬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아버린 상태였다. 지훈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런 얘기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까지 어떻게 굴었는지 아십니까 하는 떨림이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정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제가 혹시라도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그는 끝까지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진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민서는 그런 두 사람을 보다가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회장님이세요? 그녀의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다. 충격도 아니었다. 슬픔에 가까운 어떤 떨림이었다. 박정우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냥 옛날에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자리는 너희 둘 자리다. 그 얘기를 지금 꺼내면 결혼 자체가 이상해진다. 그 말은 정말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칼처럼 꽂혔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일 아니네. 내가 더 미안하지. 상견례 자리도 내가 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일이 벌어졌다. 지훈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의식적인 절도 아니었고 보여주기용 쇼도 아니었다. 그냥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감정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사람처럼 바닥으로 내려앉은 것이었다. 탁! 대기실 바닥, 웨딩홀에 반짝이는 대리석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지훈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뻗었다. 지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해졌고 지금은 체면보다 더 무서운 게 눈앞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전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리고 민사 아버님을 돈 없는 분처럼 함부로 생각했고, 그는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내뱉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평생 단단했던 아버지 앞에서 사위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구도가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이 방에서 진짜 부끄러운 건 누구인지. 박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훈의 어깨에 올렸다. 일어나게.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게. 다른 사람들 보이겠다. 그는 그 말만 했고 더는 과시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엔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민망함이 있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라는 어른의 쑥스러움.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민서, 나 그래도 너랑 결혼할 자격 있는 남자야. 그 질문은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웠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마치 처음 잡아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아버지, 그녀는 말했다. 오늘 제 옆에 꼭 있어 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언. 방 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그 순간 가장 크게 보였다. 누구도 박정우를 모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비로소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었다. 그래. 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그 미소는 민서가 일생 처음 본 표정이었다. 본식 시작 5분 전,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혼주 입장 순서와 인사 멘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원래 흐름은 간단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 인사, 그 다음 신부 측. 그건 아까까지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신랑 집안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식장 스태프들도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예식장 매니저가 조용히 사회자에게 다가와 작은 메모를 건넸다. 사회자는 그 메모를 한번 읽고 표정이 바뀌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순서로 하죠.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은 대답 이후 식장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다. 현관 쪽 양가 부모 대기 자리. 지훈의 어머니가 매니저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혹시 순서가 바뀐 건가요? 원래 저희 쪽이 먼저. 매니저는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양측을 동등하게 소개드리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먼저라는 말은 사라졌다. 우리가 중심이던 분위기도 그 순간 같이 사라졌다. 지훈의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면 오히려 자기 쪽이 민망해진다는 걸 알았다. 조금 전까지 예식장 로비의 인사들이 누구에게 고개를 숙였는지를 이미 봤기 때문이다. 그는 첫 번째로 싸울 기회를 이미 잃었다. 반면 박정호는 조용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에 불러주셔도 돼요. 그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다. 자리를 넘겨달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 그런데도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중심에 두려 하고 있는 상황. 그건 힘 그 자체였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식장의 조명이 조금 낮아지고 객석의 웅성임이 가라앉았다. 이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숙한 멘트였다. 모두가 들어봤던 시작 멘트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귀한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부 측 아버님, 박정호님입니다. 그 한 줄이 식장의 파문처럼 번졌다. 순간 플래시가 껌뻑였다. 아까까지 신랑 부모를 중심으로 서 있던 몇몇 하객들 회사 관계자처럼 보이던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다. 카메라 방향이 바뀌었다. 시선이 바뀌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들리는 속삭임. 방금 뭐라 그랬어? 박정호? 그 박정호? 여기까지 오셨어? 아니, 왜 신랑 쪽에서 얘기를 안 했대? 지훈의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그녀도 그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였다. 그 순간 박정호는 예식장 한가운데까지 걸어나가야 했다. 그는 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겼다. 마치 스스로가 중심에 서는 걸 여전히 미안해하는 사람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는 길지 않았다. 자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말, 명예직이라는 말, 과거에 뭘 했다라는 말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이들이 잘 살면 좋겠다만 말했다. 그게 식장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알았다. 아, 이 사람은 몸으로 이미 증명된 사람이구나. 말로 증명하려 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민서는 무대 오른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이제 그 눈물은 창피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을 닦았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 앞에서 작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작아 보이려고 한 거였구나. 신랑 지우는 옆에 서 있었지만 시선은 바닥이었다. 그는 손을 모아 꽉 쥐고 있었다. 숨이 깊게 들이마셔졌다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지우는 시작도 전에 이미 한 번 무너진 상태였다. 그때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다. 그리고 신랑 측 부모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형식적으로는 공평한 소개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신랑 부모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예의였지만 어딘가 수습 같기도 했다. 우리가 무례하게 한 건 의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없는 해명처럼. 이제는 모든 체면이 거꾸로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말보다 더 큰 선포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살아왔구나. 사회자의 소개가 끝난 뒤에도 박수 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예의의 박수가 아니었다. 정말 그 박정우 맞대. 아니,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야? 지금 저분이 신부 아버지라잖아. 하객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아니라 거의 확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이름을 검색했다.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라며 아는 척을 했다. 표정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놀람, 존경, 긴장, 계산. 그 모든 것이 한 예식장 안에 동시에 피어났다. 예식장 매니저는 작은 동선 변경을 지시했다. 혼주 동선 비우고 앞줄 오른쪽은 신부 측 자리로 비워주세요. 스태프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건 아주 작은 자리 이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징이었다. 바뀐 건 의자 몇 개뿐인데 공기가 통째로 재배치된 느낌이었다. 신랑 부모는 그걸 똑똑히 봤다. 지훈의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유리컵을 괜히 닦았다 놓았다 닦았다 놓았다. 말없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행동. 그러나 그 미세한 불안은 얼굴에 그대로 올라왔다. 지훈의 아버지는 조금 전까지 유지하던 여유로운 표정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옆으로 몸을 틀어 아들 쪽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너 알았냐? 지훈은 고개를 3번 흔들었다.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공포에 가까웠다. 내가 뭘 건드린 거지? 라는 공포. 신랑은 이제 감히 신부 아버지를 함부로 볼 수 없었다. 그건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박정우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박수를 받으면서도 고개를 깊게 숙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객석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게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굳이 소리 지르지 않고도 모두를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그 자리에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무대 측면에서 그걸 지켜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결혼식이 창피했다. 우리 집은 볼품없다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고개를 들고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감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민서와 아버지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아버지는 아주 조금만, 아주 짧게 웃어주었다. 괜찮다라는 말도, 아버지도 힘들었다라는 말도, 미안해라는 말도 없이 그저 괜찮다라는 표정 하나. 그 짧은 교환만으로도 민서의 눈가에서 눈물이 다시 고였다. 이번엔 눌러 참지 않았다. 이 눈물은 창피한 눈물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예식장 문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사람이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예식장 스태프들은 즉시 반응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 하객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태도였다. 지훈의 아버지 표정이 더 굳었다. 그는 속삭였다. 저 사람들 봐라. 경호인가 수행인가 지금 이 결혼식이 우리 수준을 넘어갔어. 그 말은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자각과 동시에 아들의 미래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냄새가 났다. 체면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부터는 관계였다. 이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한없이 조심해야 하는 계약에 가까워져 있었다.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다. 그 플래시는 신랑 부모가 아니라 박정우 쪽을 향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장인어른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제?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완전히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아버님이라 불러도 되는가? 회장님이라 불러야 하는가? 둘 중 어느 쪽으로 불러도 어색했다. 왜냐면 그 순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서 낮은 쪽은 이제 자기 쪽이라는 걸.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민서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솔직히 말해서 사랑만 있진 않았다. 죄송함, 두려움, 조심, 그리고 의존. 그건 지켜줄게가 아니라 제발 나버리지 마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민서는 생각했다. 지금 무너지는 게 누구인지 이제 다들 알겠지. 예식장 스피커에서 웨딩 행진곡 전주가 아주 작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축하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알렸다. 이 결혼식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 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건 사회자의 통제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가 공간 전체를 눌러버린 상태였다.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고 이 결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를 새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예식장 매니저가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혹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박정호를 향해 최대한 공손한 톤으로 말했다. 그 어투엔 주인에게 허락을 구한다는 뉘앙스까지 묻어 있었다. 민서는 심장이 철렁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 그는 어떤 사람일까? 사위 쪽 부모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이 상황이 자칫하면 공개 망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체면 일부를 잃었지만 완전히 무너지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박정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다. 마치 무언가를 빌리는 사람처럼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고개를 한번 숙였다. 부족한 자리 찾아와 주신 분들께 먼저 고맙습니다. 첫 문장부터 달랐다. 그는 여기 온 분들이 아니라 부족한 자리라고 했다. 식장을 칭찬하지 않았고 누구를 띄우지도 않았다. 대신 우리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낮추어 시작했다. 그 한마디에 오히려 상대는 더 낮아졌다. 그는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 인생에서 제일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 말에 시선이 동시에 신부와 신랑에게 향했다. 어른들이 체면 때문에 아이들 힘들게 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질책처럼 들리면서도 누군가를 찍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어른들이라고 했다. 그 안에는 자신도 포함돼 있었다. 신랑 쪽 부모의 표정이 그 순간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꾸짖음 당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면 애들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데 아프게 들어오는 말, 그게 가장 무서웠다. 박정호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한번 봤다. 오랫동안 묵은 표정이었다. 마치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표정. 유난스럽지 않게, 과장하지 않게, 그냥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민서야. 그는 아주 짧게 딸의 이름만 불렀다. 민서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작게 떨렸다. 박정호는 딸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너한테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은 사실상 오늘의 모든 장면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질 뻔했다. 아버지. 입 밖으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목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었다. 그게 그냥 부녀의 대화가 아니라는 걸 다들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건 선언이었고, 증언이었고, 방어였고, 그리고 용서였다. 박정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 한 줄을 더 얹었다. 오늘 이 자리는 체면 싸움이 아니고 약점 찾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둘이 평생 서로 편안하게 살아가도 되는지 그것만 보러 와주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명함 같은 것도 내밀지 않았고, 누구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공격당한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말이었다. 식장은 잠깐 정적에 잠겼다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박수가 나왔다. 그 박수는 요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묵직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번지며 결국 하객석 절반 이상이 손을 모았다. 신랑의 어머니는 그 박수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건 억지로 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겠지라는 두려움과 이렇게까지 큰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가벼웠구나라는 자각이 동시에 얼굴에 올라왔다.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잠깐 잡았다. 윽박이 아니었다.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잘해라. 그 한마디만 했다. 그건 잘 버텨라가 아니라 이 가정을 지켜라라는 뜻이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신랑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양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한번 쥐었다. 묶여있는 건 넥타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 같았다. 이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우리 쪽이 무너진다. 그는 그걸 알았다. 민서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이 결혼은 오늘서야 시작했구나. 진짜로. 행사는 다시 예정된 순서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리허설 때처럼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배경음악도 부드럽게 깔렸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서의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 민서는 무대 뒤편 작은 대기 공간에서 혼자 서 있었다. 식장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아버지의 말. 아버지는 너한테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한 줄이 계속 귓가에 남아 울렸다. 그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판결이었다. 넌 나한테 부끄러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 한 줄이 그녀의 등을 곧게 세웠다. 민서는 아주 천천히 폐를 가득 채우며 숨을 들이마셨다. 드레스를 입은 가슴 부분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한 번, 두 번 쥐었다 폈다. 방금 전까지는 이 결혼식이 부끄러운 결혼식이라고 생각했다. 신랑 쪽 부모에게 평가받는 결혼, 신랑의 사회적 조건과 비교되는 결혼, 아버지의 옷과 말투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결혼. 그런 결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다. 지금 여기에서 부끄러운 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돈으로 줄 세운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를 시험하고 깔보며 체면을 들먹이던 사람들. 진짜 부끄러움은 그쪽이었다. 민서는 거울 앞에 섰다. 아까와는 표정이 달랐다. 처음 피팅하던 날엔 나 이 드레스 어울려? 라는 눈이었고 아까까지는 나 괜찮아 보이니? 라는 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가정의 딸이다. 이 사람의 딸이다. 그녀는 드레스의 허리선을 한번 정리했다. 그리고 치맛단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주름을 반듯하게 바로 세웠다. 아버지가 늘 하던 그 습관처럼
구겨진 건 펴면 돼. 어릴 때 아버지는 교복 스커트를 다려주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 기억이 갑자기 훅 하고 가슴까지 올라왔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다짐의 눈물이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아버지였다. 여전히 똑같은 회색 양복. 넥타이는 단정하지만 비싼 것은 아니었다. 어깨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복은 더 이상 초라한 양복이 아니었다. 그건 민서의 아버지의 양복이었다. 그 하나의 의미만으로 충분했다. 민서야,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민서는 울다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 안에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말이 다 묻어나왔다.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그 모든 게 단 두 음절에 실렸다.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물었다. 괜찮겠니? 그 질문은 단순히 괜찮냐가 아니었다. 이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겠니? 너 스스로 선택한 거 맞니? 남의 기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넌 내 편에 서 있니? 그 모든 게 들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똑바로 고개를 든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응. 나 괜찮아. 아버지 딸이잖아.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게 허락이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축복이었다. 민서는 그 순간 알았다. 오늘 전까지 자신은 늘 신부였다. 오늘부터 자신은 이 집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라는 걸. 본식 입장 2분 전, 무대 뒤 좁은 복도는 드레스 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마이크 체크하는 작은 잡음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몸속 어딘가에서 울렸다. 아버지는 너한테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은 이제 갑옷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멈칫거리는 모양새였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기실이 아닌 복도의 조용한 모서리. 하얀 벽과 금빛 스탠드 조명이 만드는 작은 빛의 섬. 그 섬 위에 둘만 남았다. 민서야. 짧은 호흡, 마른 목소리. 그는 한 번 삼켰다. 나는 오늘 내 얼굴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 네가 아니라 나. 우리 집안. 우리 체면 그런 것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어디로 가는지 기다렸다. 지우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손을 맞잡았다가 풀었다. 내 아버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방금 많이 부끄러웠어. 무릎을 꿇은 건 보여주기 아니었어. 그냥 버틸 수가 없더라. 말끝이 닿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지. 말로 해야 하니까.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드레스 자락이 그의 구두 끝을 스쳤다. 조명이 두 사람 사이에 얇은 금빛 선을 만들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선택하려고 해. 부모의 체면보다 너. 집안의 기준보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보다 너. 그는 말끝을 다듬었다. 그리고 내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어른들이 체면 때문에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거 안 하겠다. 나는 내 편이 되겠다. 민서는 눈을 깜빡였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녀가 기다리던 방향이었다. 지우는 손목을 한번 내려다봤다. 광이 나는 시계. 그는 그것을 풀었다. 치마에 넣스익 미세한 금속 소리가 복도에 가볍게 울렸다. 이게 나를 더 나아 보이게 해준다고 믿었어.
근데 오늘은 이게 자꾸만 내 눈을 가리는 것 같아. 그는 시계를 접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 동작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선언 같았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끝내면 또 도망가는 거잖아. 지우는 숨을 골랐다. 그래서 약속할게.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 누가 우리보다 더 화려하든 말든 나는 표정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 예식장 계약서 같은 문제도 내 의견이 먼저다. 우리 집안이 아니라 우리 둘. 힘들어지는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는 먼저 내 옆에 서 있겠다. 그리고 내 아버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다. 먼저 내가 그분의 편이 되겠다. 말을 끝낸 그는 두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꽉 쥐지 않았다. 쥐어짜는 사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저 떨림을 가라앉히려는 온기만 담았다. 민서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변명 대신 빈칸이 있었다. 그 빈칸은 채워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채우겠다는 자리 같았다. 나 오늘 아버지 손잡았어. 그녀가 말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창피하지 않다고 내 아버지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말해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나는 너한테 부끄러운 남편이 안 될 거야. 네가 나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할게. 내 아버님 앞에서도 나중에 우리 아이 앞에서도. 민서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올렸다. 어깨가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한 번 더 꼭 눌렀다. 좋아. 오늘은 약속까지만. 그녀는 웃으려다 울음을 삼켰다. 지켜봐야 하니까. 같이. 저 멀리서 행진곡 준비 신호음이 아주 작게 울렸다. 식은 곧 시작될 것이다. 민서는 치맛단을 한 번 들어 정리하고 살짝 몸을 돌렸다. 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와섰다. 팔을 내밀지 않았다. 준비되면 말해. 그가 속삭였다. 네가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 걸을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녀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뗐다. 오늘의 시작을 서로의 박자에 맞추며 행진곡이 시작되기 직전 예식장 입구 꽃 장식 아치 앞 신부 민서는 드레스를 정돈하고 서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옆에 섰다. 둘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걸음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다. 들숨, 들숨, 그리고 내쉬는 숨까지. 예식장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 문 건너편엔 모두의 시선, 모두의 기대,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야 할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세계엔 축복도 있고, 감시도 있고, 비교도 있고, 억지 미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문 바깥보다 문 안쪽이 더 소중했다. 그 안쪽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박정호는 입구 쪽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식 전체의 주인도 아니고 가장 크게 드러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신부를 보내는 아버지라는 자리 그대로. 그는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민서는 돌아봤다. 응, 아버지. 박정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한 장면을 마음속에 사진처럼 넣으려는 사람처럼. 딸의 드레스, 떨리는 어깨, 눈끝에 맺힌 빛, 그리고 곁에 선 남자. 그는 먼저 지훈을 봤다. 지훈은 자세를 바르게 세우고 있었다. 아까까지의 불안과 죄책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눈빛은 더 이상 아니었다. 책임지겠다는 눈빛이었다. 박정호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지훈 씨. 지훈은 곧장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님. 그 한 단어. 아버님. 부끄럽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부르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박정호는 고개를 약간만 끄덕였다. 그에게는 호통도 시험도 조건도 없었다. 그의 방식은 늘 같았다. 한 번 낮추고
대신 평생 지키는 사람. 민서한테 목소리 큰 남편 되지 마.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숨을 멈춘 듯한 얼굴로 그 말을 들었다. 말로 다투지 말고 눈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서로 힘들면 말해. 참지 말고. 부부는 싸우는 사람끼리 사는 게 아니고 같은 편으로 사는 거니까. 지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똑바로 나왔다. 여기엔 좋게 말해야겠다는 꾸민 정중함이 없었다. 그저 받아 적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박정호는 다시 민서를 향했다. 딸은 이미 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야,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관여 안 한다. 민서는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은 사랑이 빠진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어서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다. 대신 내가 도움을 청하면 그땐 아버지가 갈 거다. 어떤 일이든. 그 말은 내 인생에 끼어들며 간섭하겠다가 아니었다. 넌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지만 내 편이 없어지는 날은 없다. 그 약속이었다. 민서의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 그녀는 한 발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다. 예식장에서 신부가 입장 직전에 아버지 손을 잡는 건 누구나 보는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손잡음은 조금 달랐다. 그건 의식이 아니라 거래였다. 나 이제부터 내 삶 책임진다. 그래도 내 뒤는 비워두지 않겠다. 그 짧은 순간 민서는 아버지 손등의 질감을 느꼈다. 굳은 살, 약간의 흠집, 몇 번이나 다림질하던 손, 구두를 닦던 손, 예식장 계약금을 직접 넣었던 봉투를 들던 손. 그 손을 놓고 자라는 게 어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어른이었다.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아주 짧게, 그러나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 행복해라. 나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사실은 그가 민서에게 건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사과이자 마지막 허락이었다.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내가 힘든 날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부턴 너 행복한 것만 본다. 그 선언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 그녀는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을 떨지 않고 곱게 내쉬었다. 식장 문이 열렸다. 하얀 장식 조명 아래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면을 바라보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훈도 그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다. 발 맞춰. 흔들리지 않게. 함부로 앞서지도 뒤에 처지지도 않고. 박정호는 문 앞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의 등을 지켜봤다. 그는 더 이상 중앙에 서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는 무대가 아니라 뒤에서 두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 말하지 않고 버텨주는 사람, 조용히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었다. 그게 그가 선택한 자리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누구보다 높아 보였다.